안녕하세요. 흉부외과 전문의 송영주입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를 알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주제, 바로 비만과 하지정맥류의 관계에 대해 조금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비만은 하지정맥류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것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비만은 하지정맥류의 발생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치료 후 결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최근 발표된 논문을 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다리 정맥 속의 판막이 망가지면서 정맥혈이 다리에서 심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역류하면서 혈관이 늘어나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비만은요, 하지정맥류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는 이미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과체중, 비만인 환자분들은 정맥 역류가 정상 체중에 비해서 2배나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비만의 기준은 우리나라는요, 체질량 지수, BMI라고 부르죠. BMI 지수 25보다 크게 되었을 때 비만이라고 부릅니다. BMI 계산하는 법은 많이 아실 거예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그러니까 키를 2번 곱한 것으로 나눈 값이 BMI 값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이 BMI 값이 30 이상이 돼야 비만으로 보긴 하는데요. 한국은 이제 아시아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현재로서는 25 이상을 비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요, 2035년쯤 되면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가 문제가 아니죠. 비만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질환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고혈압이나 당뇨, 암,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되고요. 여기에 하지정맥류도 포함이 됩니다. 비만은 하지정맥류의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만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만성정맥 질환, 하지정맥류를 가진 사람들도 증가할 것이라는 것과 같은 얘기겠죠. 이 하지정맥류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지만 혈관이 튀어나와서 보기 싫은 미용적인 측면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하지정맥류가 생기면 다리의 통증이나 불편함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저하가 되고 궤양이나 피부 합병증으로 인해서 의료비도 상승되고 이런 문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에든버러 스터디에서는요, 이 BMI가 높은 환자에서 만성정맥 질환의 발생률이 연간 1.41%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BMI가 점점 커질수록 정상 체중인 사람에 비해서 병의 진행 위험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고요. 본 정맥 스터디에서는요, BMI가 40 이상이 되면 73%가 만성정맥 질환이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다리에 불편한 증상들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비만은 대체 어떤 기전으로 만성정맥 질환을 악화시킬까요? 이 영향은요, 물리적인 요인과 생화학적인 요인, 이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물리적인 요인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봐도 체중이 올라갔을 때 복압이 증가하거든요. 복부 압력이 증가하면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라가야 되는 정맥피가 잘 못 올라가겠죠. 복부의 압력이 높으니까요. 이렇게 다리 정맥의 흐름이 방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다리 정맥의 압력이 증가하고 혈관의 직경이 증가하면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복벽의 무게, 직접적인 무게, 복부 내 지방의 질량이 골반의 정맥을 직접적으로 압박을 해요. 그러니까 사타구니 정맥을 압박을 하면 이것도 정맥피가 발에서 심장으로 올라가지 못해서 압력을 상승시키고 혈관이 늘어나게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화학적인 요인은 뭐냐 하면은요, 염증이에요. 하지정맥류라는 질환은 만성 고혈압 상태, 그리고 그로 인한 만성 염증 상태인데 비만도 전신의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이 염증은 혈관벽 자체에도 손상을 입히고 판막 기능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어떤 논문들에서는 비만인 환자분들이 이 종아리 근육의 펌프 기능이 저하되어서 만성정맥 질환을 앓는다,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요, 그 반대를 주장하는 논문도 있었어요. 이 내용이 재미있어서 같이 보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비만과 정맥 기능 저하라는 제목의 논문에서는요, 비만인 환자들의 정맥압을 측정을 했어요.
주사로 정맥을 찔러서 직접 측정하기도 했고요. 공기압 측정법을 사용해서 정맥의 압력과 종아리 근육의 금펌프 작용, 이 힘을 체크를 했습니다. 일단 이 연구를 해봤더니 비만인 환자들이 뭐 예상을 했겠죠. 여러 가지가 정상 체중인 분들보다 좋지가 않았어요. 비만인 환자들이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만성 정맥 질환의 임상적 중증도가 더 심각하고, 또 어떤 자세를 하든지 비만인 사람들이 이 다리의 정맥압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다. 모든 수치가 비만인 사람들이 다 안 좋은 게 아니었어요. 놀랍게도요. 비만인 사람들의 이 종아리 근육의 펌프 기능이요,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더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도 이 부분을 정말 신기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비만인 사람들은 하지정맥류가 많이 생겨서 이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이 약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이 높네? 이것을 추정하기로는 비만인 분들의 종아리 근육이 이제 정상 체중인 분들보다 더 큰 체중을 견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큰 체중을 견디다 보니까 더 잘 발달을 했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비만인 사람들이 이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이 이제 정상 체중인 분들보다 우수한데 왜 만성 정맥 질환에 취약한 것일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논문의 저자들은 비만인 분들이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은 우수하지만 건강한 체중을 가진 사람보다 신체 활동량이 적다는 점에 주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상 체중인 분보다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잘 활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이 펌프 작용이 좋다고 해도 이 펌프를 활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정맥피가 아래로 정체가 많이 되고 정맥압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비만인들은 정맥압이 정상 체중인들보다 높거든요. 그리고 역류도 더 많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것을 보상해 줄 만큼 충분히 펌프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문제다라고 결론을 지은 논문이었습니다. 재밌는 논문이 있어서 제가 잠깐 봤고요. 이렇게 비만인 분들은 만성 정맥 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복압도 높고, 그리고 활동량이 떨어져서 펌프 작용이 잘 없고, 그리고 이제 만성 염증 상태고, 이런 여러 가지로 만성 정맥 질환에 취약한데, 막상 비만인 분들은 내가 지금 다리가 불편한 게 만성 정맥 질환 때문이다라고 의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방층이 또 두꺼운 분들은 혈관이 좀 늘어나도 육안으로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하지정맥류를 의심하기도 쉽지 않고, 본인이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시다 보면은 진단도 늦어지고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영국에서요, 전문 체중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만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한 논문이 하나 있어요. 이 설문조사는 비만이 있는 환자들, 체중관리를 받는 환자들에게 하지정맥류, 만성정맥 질환에 대해서 치료한 적이 있는지, 또는 피부 문제는 없는지, 다리 증상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설문조사를 받은 분들의 4분의 1이 이미 만성정맥 질환을 진단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 응답자의 대부분인 81.6%가 만성정맥 질환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다리 증상, 징후가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성정맥 질환과 연관된 증상을 가지고 있긴 했었지만 대다수의 환자분들이 이런 불편한 증상들이 만성정맥 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진단을 받지 못하고 그냥 다리가 불편한가 보다,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비만 환자를 주로 보시는 이제 병원의 선생님들께서도 환자가 다리가 불편하다고 했을 때 이거는 만성정맥 질환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교육을 한번 해주시고 언급을 해주시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내용인데요. 비만인 환자분들이 하지정맥류가 잘 생기는 게 맞는데, 그럼 하지정맥류가 생기면 수술하면 깨끗하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수술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깨끗하게 해결될까?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물론 이 하지정맥류 수술은요, 늘어나 있는 혈관, 역류가 있는 혈관을 제거하거나 막아서 역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치료예요. 하지만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비만 환자
환자분들은 하지정맥류를 치료하고 수술을 해놔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치료 효과가 좋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논문인데요. 만성정맥질환 치료의 경과에 비만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이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정맥보건센터의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65,439명이 뭐 열 소작술도 받고 정맥 절제술도 받고 초음파 유도화해서 폼 경화요법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역류가 있는 혈관들을 치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치료, 시술을 한 6개월 시점에서 6개월이 지났으니까 증상이 얼마나 개선이 되었나 이런 것들이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평가를 해봤더니 BMI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다리가 보통은 수술을 해놨고 역류를 막았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BMI가 높은 분들은 이게 좋아지는 정도가 별로 없었어요. 개선 정도가 낮았습니다. BMI가 35 이상이 됐을 때는 개선 정도가 별로 없었고 46 이상이 된다? BMI가 46 이상이면은 진짜 비만이 심하신 건데 이런 분들은 정말 치료 결과가 안 좋았어요. 열 소작술 등을 해서 이런 표재성 정맥의 역류를 치료를 하면은요 혈류를 확실히 개선을 하죠. 역류를 없애니까요. 그리고 림프계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일 수가 있고 혈류를 개선해서 증상을 좋게 할 수 있는 게 맞긴 한데 비만, 이런 높은 체중에 부정적인 영향은 수술 후에도 계속 이 환자한테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 후에 정상 체중인 분들이 다리가 확실히 편안해졌네, 가벼워졌네 이렇게 느끼실 때 비만인 분들은 다리가 계속 불편해요. 수술을 해놨는데도 똑같아요.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BMI가 30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수술 전에 상담을 미리 하는 거죠. 수술 후에도 다리 증상이 정상 체중인 분들보다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체중 조절 등의 이런 생활 습관 교정도 같이 이루어져야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치료는 해주는 게 좋아요. 역류를 교정을 해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BMI가 46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논문의 저자들이 보니까 결과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46 이상 이렇게 극단적인 비만인 분들은 이런 시술을 하기 전에 체중 조절부터 권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비만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술을 해야 된다, 시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시술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체중 조절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고 내가 너무 극단적인 비만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은 체중 조절을 먼저 해주고 수술을 해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비만의 기준을 얘기한 거는 국제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얘기한 기준에서 한 5 정도는 낮게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감안을 하고 이 수치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었었던 얘기들은요. 일단은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은 하지정맥류, 만성정맥 질환에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BMI가 높은 상태고 그런데 다리가 불편한 증상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해서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고 필요하면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치료를 하게 될 때도 중재적 시술이나 수술을 하게 될 때에도 내가 수술하면은 다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체중을 같이 조절을 해줘야지만 효과적인 수술 결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